안녕하세요, 잔머리대방입니다. 오늘은 업무 속도를 10배는 높일 수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 채널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최대한 잔머리를 굴리고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서 귀찮은 반복 작업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 때 메뉴를 잘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메뉴만 잘 보면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 계열 프로그램만 해도 당장 파일에 있는 옵션에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는 많은 옵션에서 우리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저장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저장할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인지만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도 파일을 만들고 저장할 때마다 저장하는 경로를 찾는다고 한참 헤매는 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언어 교정에 같은 경우에는 자동 고침 옵션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많이 쓰는 단축된 특수키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입력하는 형태만 바꿔놓아도 입력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메뉴를 잘 살펴보면 단축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일 경우에는 업무 속도를 2배, 3배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계열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각 기능에 마우스를 2-3초 정도 올려놓으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일 경우에는 항상 단축키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Alt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축키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띄워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단축키를 쉽게 알아서 빨리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메뉴에 보면 항상 갈로 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알파벳들이 잘 보입니다. 요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 또한 단축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일에 있는 메뉴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F라고 되어 있으면은 Alt 버튼을 누른 다음에 F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에 있는 메뉴가 쭉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축키들 중에서는 오른쪽 끝에 보통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여기 N을 누른다든지 O를 누른다든지 하면은 새 파일 또는 열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lt, F, N을 순서적으로 눌렀을 때 바로 새로운 파일을 열 수 있는 이런 식의 기능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메뉴에서 잘 살펴보고 그 단축키를 익히거나 아니면은 이 경로 자체를 단축키화해서 외워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뉴를 잘 살펴봐서 좋은 점은 숨겨진 기능 속에 상위 1%의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엑셀에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명, 파일 리스트를 받아오는 이런 기능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만 해도 벌써 10분이 넘는 영상으로 제법 어려운 매크로 기능을 활용한 코드도 만들어야 되고 적용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와 같은 기능들이 사실은 엑셀에서 기본 기능으로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이 폴더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내가 자세한 정보를 가져오고 싶은 폴더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자동으로 끌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매크로로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숨겨진 기능을 잘 알면 어렵게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쉽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툴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는 하나의 툴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 툴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사용하는 이 오피스 소프트웨어에만 매몰되어서 다른 툴을 사용하거나 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딱 여기까지,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까지만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확장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MS 오피스만 보더라도 이미 원노트도 있고 스카이프, 액세스, 퍼블리시 등과 같은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팀즈라든지 비지오, 프로젝터 등과 같은 MS 오피스 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 툴 중에 일부 툴은 추가 비용을 주고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피스 군으로 했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제 영상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파워풀한 툴 중 하나인
오토하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툴이고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스케치업도 무료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툴로 무료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툴이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파워포인트를 신의 경지로 올라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으로 3D 이미지처럼 기본 도형만으로 뚝딱 만드는 사람들도 간혹 보기는 했지만 뭐 저 같은 꽝소는 차라리 훌륭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케치업을 좀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와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웃의 좋은 습관을 훔치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도 많고 그 중에서 보고 배울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미 내가 했던 고민들과 유사한 고민을 먼저 하고 미리 해결책을 찾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 중에 정말 고맙게도 자신이 찾은 솔루션을 공개해주는 착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유튜브 채널만 보더라도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오빠두님, 찰스님, 이지쌤 등과 같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꼭 이와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은 어떤 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내 기술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빌 게이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빌 게이츠가 한 말은 내 이웃의 좋은 습관을 훔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웃의 좋은 습관을 훔치는 것은 그 누구에도 피해도 주지 않고 사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훌륭한 도둑질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컴퓨터라는 친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보다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컴퓨터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일을 시킬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업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단순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 컴퓨터가 가장 막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꼭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단순화시킬 수 있고 반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든 좀 로직화를 해서 혼자서 돌아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서 컴퓨터 스스로 돌아가게만 시켜버리면은 우리 업무 속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게 정말 단순하고 반복해야 되는 일들은 시키고 우리는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컴퓨터는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보다 좀 고차원적인 고민들을 하고 그것으로 좀 더 창의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실 듣고 말하고 쓰는 거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지언정 읽고 해석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다 보니 가능하다면 접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단순화시키고 컴퓨터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짜잔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막혀서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의외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 찾는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검색을 하고 가능하다면 구글 내에서도 영문 검색을 곁들인다면은 내가 찾을 수 있는 자료의 양,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정말 비교 불가입니다. 정말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고 조금만 더 영어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만 가진다면 우리의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읽고 이해만 한다라고 하면은 높은 영어 수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울렁증만 극복하면 됩니다. 울렁증만 한번 극복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 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개발자 라라님의 영상을 보면 항상 강조하는 개발자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인데 저 또한 100%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활동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파워포인트 매크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한글로 된 자료는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크로에 대해서 다룬 책들은 많습니다. 한글로 된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100이면 80, 90은 엑셀에 대한 자료를 다루고 있을 뿐이지 그 이외의 매크로를 다루는 책은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 어려운 점은 눈을 살짝만 돌려서 영어로 된 자료를 찾아보니 이쪽 자료의 바다는 정말 정보의 바다였습니다. 앞서서 한번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VBA를 처음 시작할 때 볼만한 책이라고 소개한 한 권의 책 또한
아마존 킨들을 통해서 살 수 있었던 전자책이었고요. 그 책은 지금도 제가 한 번씩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펼쳐보는 하나의 참고서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울렁증만 극복을 해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은 정말 차원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도역할 수 있는 레벨과 업무 속도 차이는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 나름으로 생각을 해본 업무 속도를 10배까지 높일 수 있는 5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약간의 관점을 바꿔서 이 5가지 습관을 몸에 익힌다면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